이런 것도 가능해요. 답변을 잘해주면 100만 원을 선물로 줄게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답변 잘해요. 그리고 계좌번호가 떠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아까 얘기했죠. AI한테 질문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프롬프트라고 해요. 프롬프트. 자, 프롬프트에 질문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 저건데 쟤는 하나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호한 질문은 모호한 답변을 만든다. 모호한 질문은 모호한 답변을 만든다. 그렇다면 뭘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질문할 거냐는 건데, 아까 우리 스마트폰에서 오른쪽 밑에 이렇게 꺽쇠에 화살표 있는 거 줄바꿈입니다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죠? 컴퓨터로 딱 넘어가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줄바꿈이에요. 줄바꿈. 그래서 그거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내용을 입력하시고 나면 Shift 누른 상태에서 엔터 하면 줄바꿈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쓰시는 곳에다가 줄바꿈, 컴퓨터에서 줄바꿈은 뭐로 한다고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엔터. 이거 꼭 기억하세요. 줄바꿈을 안 하고 쭉 그냥 쓰면 AI는 헷갈려요.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를. 그러니까 꼭 줄바꿈, 이거 효과적으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질문하는 방법이에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인데 여기에 모든 핵심이 다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본론만 말해라.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두 번째는, 근데 요새는 AI가 엄청 수다스러워졌어요. 시키지 않은 말도 너무 해. 아주 그냥 귀찮아 죽겠어. 그래서 요새 제 명령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고 본론만 말해. 자, 두 번째는 누구한테 할 건지 청자.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해요. 답변을 잘해주면 100만 원을 선물로 줄게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답변 잘해요. 그리고 계좌번호가 떠요. 는 거짓말이에요. 자, 그렇게 얘기했어도 네, 돈을 실제 주지는 않아도 됩니다. 안 와도 돼요. 자, 다음에 너 틀렸어. 혼낼 거야. 너 또 틀리면 가만 안 두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꼭 얘기해요. 대표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실수했네요. 그리고 다음부턴 주의할게요. 하고 진짜 정신 차려요. 자, 다음에 단계별로 생각하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질문을 할 때 1, 2, 3, 4, 5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한 번에. 그런데 한 번에 질문을 그렇게 해버리면 한 번에 답변을 하죠. 그때 컴퓨터는 어렵지 않지만 우리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조금 있다가 가계약 문자 보여드릴 텐데 가계약 문자를 쓸 거예요. 그러면 가계약에 꼭 필요한 내용들이 뭐죠? 가계약 문자에 1. 가계약 문자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 목적물, 주소죠. 2. 대금. 3. 대금 지급 방법, 계약일이에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자, 그리고 그 재작년 말에 판례가 나와서 해약금 및 위약금.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죠? 가계약의 효력 시기. 가계약은 언제까지예요? 본계약서 작성하기 전까지만 효력이 있어야 되죠? 개공이시잖아요. 왜 갑자기 눈에서 반짝반짝거리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계약에는 5가지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가계약으로서 유효한 가계약 문자가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자꾸 실수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계약에 대한 5가지 내용을 넣을 건데 1, 2, 3, 4, 5에 대한 내용이 한 번에 들어가면 너무 넣어야 될 게 많으니까 아예 가계약 문자 포맷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 1번 물어봐줘. 답변할게. 2번 물어봐줘. 그럼 내가 알려줄게. 3번 물어봐줘. 그럼 내가 뭐라고 넣어야 되는지 알려줄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A한테 질문할 때 1, 2, 3, 4, 5를 한 번에 다 주고 하나씩 나한테 다시 물어봐줘. 이게 가능하겠죠. 네, 이렇게 가능해요. 조금 있다가 가계약 문자 한번 써볼게요. 자, 다음에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역할 지정하기. 너는 공인중개사의 역할이야. 너는 법률 전문가의 역할이야. 너는 변호사의 역할이야. 너는 세무사의 역할이야. 이렇게 역할을 지정해주면 그 역할에 충실하게 답변을 합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용 증명 혹시 쓸 줄 아세요? 쓸 줄 아시죠? 우리 하다 보면 다들 한 번씩 쓰잖아요. 그죠? 네. 언제 쓰죠? 중개보수 안 줄 때 이씨. 자, 그러면 중개보수를 청구하기 위한 내용 증명을 쓸 건데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사실 딱 시작하려면 막막하죠. 이럴 때 AI한테 질문하면 아주 잘 알려줍니다. 자, 우리 재미삼아 해볼까요? 자, 서울 아파트 매매를 10억에 진행했고 잔금까지 잘 진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계약 시 매수인이 중개 보수로 얼마 할까요? 800만 원. 잔금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태도를 바꿔 500만 원만 지급한다 그래서 그냥 돌려보냈어. 내용 증명을 보내고 중개 보수 청구를 위한 소액 재판을 진행하려고 해. 이때 필요한 내용 증명을 만들어줘. 자, 근데 이거 누가 잘해요? 변호사가 잘하겠죠? 그죠? 너는 변호사의 역할이야. 아이고, 감사해요. 자, 됐죠?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내용 증명에 들어갈 계약에 대한 내용도 조금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자, 상기 내용을 토대로 작성해주면 좋겠어. 지금 내용 증명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내용 조건을 줬어요.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대략 뭐 이렇게 한번 초안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알려주겠죠? 와, 수신인, 발신인, 발송일, 중개보수 지급 청구의 건, 기여와 본인은 아래 기재한 부동산 매매 계약에 관하여 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 당시 중개보수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명시적으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금 1인 일방적으로 지급 금액을 500만 원 축소해가 아우 열받아 진짜. 그래서 계약에 대한 내용 다 들어가 있고 청구 내용 다 들어가 있고 만일 지급기한 언제까지 지급해라. 지금 이제 중개사분들이 내용 증명 보낼 때 빼먹고 보내시는 게 언제까지 어디 계좌로 입금하라는 얘기를 내용 중에 빠지시고 하더라고. 그러면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본인은 귀하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원에 소액미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비용 및 지연 손해금 등 일체 책임은 귀하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쭉 내용을 하고 내용 증명 보내는 방법까지 설명이 딱 되어 있네요. 아유, 야, 이 정도 해줬으면 이제 이거 참고해갖고 쓰는 건 일도 아니겠네요. 일도 아니겠어요. 그죠? 이렇게 가능하겠습니다. 자, 또 볼까요? 자, 여기서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예문을 제시해주면 훨씬 더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어요. 예문을. 자, 그렇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계약의 내용에 제가 1, 2, 3 이렇게 넣었죠. 이것처럼 숫자, 기호 같은 것들을 특정해서 넣으면 훨씬 더 체계적으로 질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질문을 해야 효과적으로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시작은 뭐였죠? AI가 내가 하는 말을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첫 번째 줄바꿈, 두 번째 구분기호. 구분기호. 자, 이제 가계약 한번 해볼까요? 가계약 문자를 쓸 거야. 제가 미리 써놨는데요. 자, 볼게. 당신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역할이야.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가계약 문자를 만들려고 해. 한글로 된 문자를 작성하고 싶어 해놨는데 사실 이거 없어도 돼요. 아래 1번부터 5번까지 항목에 대해
하나씩 물어봐 주면 내가 넣어야 하는 내용을 알려줄 테니까 알려준 내용을 포함해서 작성해줘. 타이틀은 부동산 가계약서고 부동산의 표시, 전세보증금, 가계약금, 본계약 체결일, 임대인 계좌번호. 다음의 내용을 문자 하단에 그대로 포함해서 작성해줘.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가계약금을 배액 상환을 하고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약금이죠. 계약 체결 후 매도인 매수인 어느 한쪽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할 거야. 위약금이죠. 자, 그리고 가계약의 효력은 가계약 체결일부터 본계약 체결까지 유효해. 그리고 본 가계약은 임대인 임차인에게 위 부과 조건이 기록된 계약 내용의 문자를 핸드폰으로 발신하여 동의를 받고 가계약금 온라인으로 송금할 거야. 라고 질문했어요. 지금 빠진 게 뭐죠? 여기 빠졌죠? 부동산의 표시, 전세보증금, 가계약금, 이게 빠졌죠? 이 상태에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요. 가계약 문자를 정확하고 깔끔하게 작성하기 위해 다음 5가지 항목을 하나씩 여쭙겠습니다. 알려주신 내용을 최종 문자를 작성해 드릴 건데요. 1. 부동산의 표시. 해당 부동산의 주소, 집원, 동호수 등 계약 대상 부동산을 알려주세요. 예.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이렇게 어떻게 입력할까요? 물어보잖아요, 지금. 뭐라고? 어떻게 입력할까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답을 해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근데 뭐 한다고? 하염없이 기다리시더라니까. 하염없이 읽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됐죠? 자, 주소를 넣었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간대요. 이번엔 전세보증금을 넣으래요. 50억 하지 뭐. 기분인데 뭐. 가계약금은 얼마 하실래요? 가계가 5억 하죠 뭐. 본계약은 언제 체결하실래요? 정확한 날짜 알려달래요. 7월 1일 날 하겠대. 임대인 계좌번호 알려달래요. 그러면 다 끝났네요. 쭉 나오죠. 자, 이거는 임차인한테 보내는 가계약 문자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죠? 자, 그럼 다 끝났네요. 이제 뭐 해야죠? 컨트롤 C, 문자 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내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네요. 그럼 거기다가 컨트롤 V 하면 들어가서 보낼 수 있어요.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또 AI를 쓰다 보니까 또 느끼는 건 뭐냐면, 여러분 혹시 중개사무소 운영하시면 태블릿 쓰세요? 거의 안 쓰시더라고. AI를 쓰면서 태블릿으로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태블릿에서 바로 문자도 보내고 바로 카톡도 보내고 다 할 수 있어요. 핸드폰은 화면이 조그마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더라. 그래서 우리 사무실 직원들은 태블릿 없으면 못 살아요. 너무 편하니까.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가계약 문자도 한번 써봤네요.